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나이로 따지면 중고생 아이 하나쯤은 있을 법한 나이이지만 아직 전미막이에요. 첫사랑 실패 때문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는 결혼할 여건이 안 돼서 일도 생활도 안정이 되어 결혼을 생각하게 됐을 때는 남자가 생기지 않고 그런 까닭에 이 나의 여쭈 미혼으로 남게 되었어요.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친척들이 언제 시집갈 거냐며, 혼자 늙어서 죽을 거냐며, 죽으면 제사밥은 누구한테 얻어먹을 거냐는 등등 이야기가 많았어요. 평소에는 잘 안 통하고 살던 친척들도 집안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안부 인사처럼 가볍게 제 결혼에 대해 한마디씩 들어오곤 했어요. 자신들이 내 인생에 관심이 많다고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문제들이 한방에 해결됐지 뭐예요. 저보다 6살 어린 남동생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은 덕분에 그런지 제 결혼 얘기는 싹 사라졌어요. 다들 갓난 조카한테 정신이 팔려서 제 결혼 따위엔 신경도 안 쓰게 됐나 봐요. 됐거든요. 내심 얼마나 다행한지 모르겠는데 이게 제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어요. 남정생에는 결혼한 지 5개월도 안 되어 아들을 낳았어요. 혼자신이었던 거죠. 올케가 워낙 마른 몸이라 임신한 티가 안 나서 결혼 당시 이미 4개월 넘어 있었다고 하더군요. 남동생네는 그 사실을 감추고 결혼을 감행했었던 거죠. 손주가 태어난 후야 혼전 임신 걸 알게 된 엄마는 그동안 찍소리도 안 하고 자신을 속였다고 엄청 욕을 했어요.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애나 하면 내가 다 키워줄 테니까 그랬지 뭐야. 그나저나 이걸 어쩌든 다음 달부터 오여사 사스크린 골프장을 봐주기로 했는데 어쩌면 손주를 봐야 해서 가게 못 봐준다고 말해야 하는 거겠지. 그래도 엄마가 난처한 표정으로 어쨌든 더라고요. 그게 되면 내가 이 걱정을 하겠느냐며 이미 3개월치 선까지 받았었다는 말이야. 지난번 깼던 빵꾸 난 것 때문에 매우 널려서 돈으로 갚기로 했는데 이렇게 일찍 나올 줄 누가 하겠어. 그래도 진짜 상견례 자리에서 손주는 자신 손으로 봐줄 테니 걱정 말랬던 엄마네. 이제 와서 후회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사돈 내외 앞에서 큰 소리까지 쳤는데요. 이제 와서 순조를 못 봐준다고 하시는 것도 뭐하고 말이에요. 툭하면 말부터 지르고 보는 엄마 성격 탓에 이번 일도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번 일이 엉뚱한 대로 엇나가 버렸어요. 바로 저에게 나보고 애를 봐라 고 엄마가 말했어요. 얘는 나 본 적도 없는 처녀인데 내가 무슨 애를 키워야 하는 건가요? 난쟁이를 난 못해요. 결코 못해. 엄마는 자기가 많이 거들 탱이가 있으니 제발 3개월 동안 대신해 달라고 부탁했어요. 엄마가 그런 이유가 있어요. 전에 동아일보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는 프리랜서 사파 작가거든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매일 일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죠. 그래서 엄마는 종종 저를 집에서 노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집에서 바쁘다는 주제에 연락을 안 받고 있는데 집에 와서 뭔가 일을 처리하라고 하는 식이에요. 대략 이런 식이에요. 이번 일만 해도 그렇죠. 애 보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런데 엄마는 제가 집에 있다는 사실만 보이는 거죠. 이기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막말로 너가 당장 시집을 갈 것도 아니고 시집을 간다 쳐도 그 얘기가 쉽게 나오냐? 그러면 이젠 내 쌍은 누가 차려주겠죠? 누구에게 제사떡 드시겠어요 하고 우리 민우뿐만 아니라 고모 대신 주가가 차리는 제사떡을 먹을 생각인 거야. 그래서 딱 3개월 동안 얼마나 대신해 줄지 엄마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너도 여자인데 바쁠 때면 애 하나 어울려보는 건 어때? 엄마가 이렇게 부탁한 뒤에 엄마가 3일 동안 앓고 계셨던 제 일에 와서 조카 양육을 부탁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나는 정확히 3개월 동안 제한을 두고 조카를 돌볼 것이에요. 그때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는데 며칠 후에 남동생이 조카를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오케가 사양 중에서 상해져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대신 육아를 맡았던 남동생은 거의 지옥에서 탈출한 사람처럼 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렇게 나는 일반적이지 않은 양육을 하게 되었지요.
처음에 3개월만 돌아본다고 하지 못한 것이 어느 순간 1년으로 이어지고 결국 4년째가 되었어요. 3개월만 보면 여러분의 손주를 맡겠다던 엄마는 다양한 핑계를 대다가 결국 수유에서 손을 떼셨죠. 그 사이 조카의 양육은 내가 맡고 남동생이 함께 도와주게 되었고요. 우리 집 근처로 이사온 남동생은 아침에 조카를 우리 집에 데려와서 나가고 나중에 퇴근 후 우리 집으로 들르면서 조카를 함께 하게 된 거예요. 데려가 주세요. 괴사에 나는 조카를 챙기고 돌봐주며 놀이와 간단한 공부를 시키고 일반 엄마처럼 육아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다른 초보 엄마들처럼 저도 육아를 배우는 과정에서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며 배웠어요. 육아 블로그나 책을 참고하여 조카를 돌보기 시작했죠. 갓난아기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책이나 블로그에 적힌 내용대로 행동해도 쉽지 않았는데 분유를 맞추어 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씻기고 밥 먹이고 밤에도 중간에 일어나 우는 조카를 돌봐야 해서 정말 지치고 힘들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지만 육아는 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루의 일은 끝나면 해방되지만 유아의 돌봄은 끝이 없어요. 퇴근도 휴가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아이가 자라고 자라면서 끝없이 책임지고 돌봐야 하다 보니 정말 지치고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런 경험을 한 적 없는 사람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되었어요. 독방 육아에서 지금의 상태로 변한 것은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 상황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함께 육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어깨가 아리는 바람에 여전히 조카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독방에 갔을 때와 비교하면 천국 같아요. 동생과 그의 배우자가 출근부터 퇴근 시간까지만 보면 되니까요. 더구나 주말에는 자유롭습니다. 학창시절 이후 이렇게 주말을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주변 사람들은 이런 나를 보고 미쳤다고 말해요. 왜 조카를 키우는지 모르겠다고요. 다른 것들은 몰라도 에바 준공은 없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 말에 공감해요. 조카가 막 걸음마를 할 때 집안을 다니면서 모서리에 찍힌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퇴근 후 A 말을 듣고 화를 내던 남동생을 보고 정말 속상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더군다나 조카가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올바르게 행동할지 남동생에게 보이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도와줄 것이라고 나서는 제가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조카를 계속 보는 것은 지난 한동안 조카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작은 아이의 눈빛에 호소되어서 그를 떠날 수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 그것은 제 목숨과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처음 조카를 키우면서 많이 울기도 했고요. 내가 지금 하는 방식이 맞는지, 혹시 조카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되기도 했어요. 습관부터 말투까지 아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검토하고 나쁜 습관은 고치게 되었어요. 아이가 금방 그것을 따라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조카를 사랑으로 채울 때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나 버렸어요. 조카에게 읽어줄 동화책을 찾아서 차라리 직접 원고를 써보자는 생각으로 미니 그림책을 만들었거든요. 그걸 완성한 후 편집자가 3회의 시리즈 계약을 제안했어요. 너무 기쁘고 설렜으나 이전에 남이 쓴 글에만 그림을 그려왔던 나로서는 진짜 책을 출판하게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원고 수정과 출판을 위해 시간이 절박하다는 게 문제였어요. 조카를 돌보면서 이 모든 일을 해내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옳은 결정인지 전화로 사정을 알렸습니다. 말했죠. 3개월 정도 조카를 못 빼주겠다는 말씀이셨죠. 그러더니 글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마 언니가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하죠? 보통들 때는 한 달 정도를 귀하게 여기고 말하는 게 원칙인데 다음부터 바로 애를 못 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그러면 제게 어쩌라고 하는 건가요? 막말로 우리가 언니에게 매달 내는 돈이 얼마인데 이러시다니요. 아 완전히 기가 막혀서 정말 뭐라고 그러셨죠?
돈 주신 거 맞다고 하신다면 그럼 민우에게 돈을 주셨다는 거겠죠? 고민 말고 말씀해 주세요. 제 발언에 그분은 황당하다고 하며 퉁명스럽게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뭘 새삼스럽게 몰랐다고 하세요? 벌써 4년 넘게 잘 받아왔으면서 게다가 올 초에 20만 원으로 올려달려서 매달 20만씩 더 넣어 주셨었는데요. 금시초문일 뿐이었다고 하셨죠. 그동안 조카를 볼 때 동생에게 10원 한 장 받은 적도 없었거든요. 자다가 봉창을 두드리는 것도 아닌데 정말 그 돈 얘기 처음 듣는 거라고요. 그동안 민우를 보면서 10원 받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에게 돈을 주셨다는 건가요? 알고 보니 그동안 동생이 매달 엄마에게 통장으로 돈을 보내왔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엄마는 중간에서 몰래 그 돈을 받아 축복해왔던 거였죠. 이 사실을 듣고 나니 그동안 남동생과 양동생이 당당하게 이것저것 요구했던 일들에 대해 이해가 가기 시작했어요. 돈을 그렇게 내고 애를 맡기는데도 나를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취급을 한 것이라면서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딸에게 자신이 책임지기로 한 일을 해줄 것이라고 했지만 중간에서 돈까지 가져가며 나를 속였던 엄마도 믿고 돈을 주겠다고 해주던 누나도 타이틀로 지불한 남동생과 올바람에 행동했던 것이 가장 어렵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내 자신이 지난 4년 동안 어리석게 속아서 조카 육아를 맡아 살아왔던 점이 가장 속상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장 엄마와 남동생을 불러서 싸우고 싶었지만 괜히 준비 없이 그러면 제대로 따지지도 못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어요. 일단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서 빨리 엄마 생일을 앞당겨서 이번 주말에 약속을 잡자고 제안했어요. 엄마 생신일이 평일이라서 남동생도 함께 있어 식사하기가 어려울 거라는 이유예요. 엄마가 좋아하시는 유명한 한정식집에서 엄마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 식사하자고 하니 엄청 좋아했어요. 남동생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전화로 했더니 칠순잔치도 아닌데 그때 노인의 생일상을 그렇게 목적지를 근사하게 차린다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하지만 밥값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그냥 몸만 오라는 말에 금세 태도를 바꾸고 알아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엄마의 생일인 날이 되었어요. 나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집을 나섰어요. 예약해둔 한정식집으로 갔더니 엄마와 친구들은 이미 앉아 계셨어요. 친구들은 연신 립 서비스를 하셨어요. 딸 자식을 잘 키워서 이런 데서 생일 박일도 먹는다니 부럽다. 며 결혼에 속 썩이는 자식보다 혼자 살더라도 부모를 잘 챙기는 자식이 최고라는 말이죠. 잠시 뒤 남동생 부부가 조카를 데리고 들어왔고 그렇게 우리는 주문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조카가 가져온 선물이라며 엄마에게 돈 봉투를 건넸어요. 엄마는 돈 봉투를 받아 액수를 확인한 후 만족한 표정을 지었다고 해요. 나도 엄마에게 봉투를 건넸어요. 그러자 엄마는 이런 데서 밥까지 사고 또 무슨 둔푹 특가를 준비했나 하면서도 입은 귀에 걸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봉투를 열어보시고는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버렸다. 이게 어째서 양육비 청구인지 알아? 그동안 내가 돌보기를 할 돈을 챙겨준 것을 청구서로 작성했던 거야? 맞다. 한 달에 150만 원을 3년 동안 받았다며 올해 초부터는 20만 원씩 올려서 매달 170만 원을 받았어. 아이쿠, 엄마가 정말 많이 받았네.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는 돈을 안 주면서 나에게만 그런 돈을 혼자 갖다 먹겠다는 생각을 해? 얼마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넘치다니.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이라면 바로 형사고발할 거야. 하지만 그렇게 말하고는 매달 꼼꼼히 용돈까지 받아가더라고. 지난 4년 동안 일하고 삶고 골치 아픈 일들을 다 해내면서도 그들의 육아 스트레스를 견디고 상단까지 올랐는데 그걸 놓아냈지? 그래도 그런 딸이 돈을 훔쳐 먹는다는 걸로 나는 용납하지 않아. 그래. 내 나이가 되어봐야 알겠지. 앉으면 깜빡하고 일어선다 십자 기억이 남아있고 그 정도 돈을 얼마나 하니까 주냐고? 기집애가 엄마를 그의 안구에 마음대로 이용해 오려고 저런 상황을 만들었어. 그래서 내 친구들을 대거 불러서 상황을 가라. 이것은 아주 심숙한 애인의 부도덕함.
그렇지만 엄마가 이렇게까지 나의 위선을 위해 물러섰다는 것을 보다니. 아이고, 서러워서 정말 너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난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 나쁜 여자야. 어머니는 전혀 반성의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이 딸에게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했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는데도 미안한 한마디도 모르고 있어요. 어머니, 쉬워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내가 민우를 돌볼 일도 없었을 거예요. 애초에 민우를 돌보기로 한 것은 어머니라서 그것을 싫어해서 선물을 받아야 한다는 따위 되도 않는 거짓말을 했잖아요. 나한테 민우를 떠나간 후에 어머니는 뭘 하고 다녔는지. 아무리 만들기란 모여 화투치고 양육비를 가르친다고 해서 해안으로 다니고 아줌마들과 보톡스 맞으러 다녔지 않았어요. 그렇게 끝나고 제사빵을 먹으려면 조카를 잘 키우라고 하는 엄마는 제대로 밥 먹기도 싫어하는데 자식에게 이런 식으로 속이는 딸에게 치부를 해버린 엄마는 창피하다는 것을 더 이상 말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창가로 고개를 돌린 채 한숨만 깊게 쉬며 있었죠. 그러자 남동생이 한마디 해버렸어요. 그러나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엄마 생신이라고 불러놓고 너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엄마가 뭔가 썩었다고 느껴진다고요. 그리고 엄마 말이 맞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 나중에 누나가 죽으면 누나 재산은 누가 하나요? 우리 민호가 어차피 자기 시간을 좀 보내야겠다면 그럼 조카 좀 볼 수 있겠니? 아니야. 어차피 나중에 누나가 그 일을 해결할 텐데. 너 왜 그렇게 구체적이고 세세하게 말하고 있어? 그런 건 굳이 왜 그래? 너 말 잘했다. 툭하면 제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데 제사 음식을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한 건이야. 솔직히 누가 나의 제사를 지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배운 게 있어야겠지. 아, 그럼 벌써 아빠 제사 음식을 먹은 적이 없는 거야? 전에 올린 적이 있었어? 툭하면 일 때문에 바쁘다고 늦게까지 채우고 제사 때 먹지 않은 적도 좀 있었어. 아니야. 그뿐만 아니라 제사상 음식을 놓는 자리도 몰라서 술잔을 오른쪽으로 돌리거나 왼쪽으로 돌리거나를 몰라서 매번 날에게 물어보는 게 그게 좀 그래? 뭘 어째서 너한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법을 가르치는지? 엄마가 조건을 걸면 제사 한 번 안 하겠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 아들을 팔아서 제사를 빨리 끝내라고 하는 그 사기에 그만 좀 거이야. 동안 종부리듯이 솔직히 그동안 내가 들어온 게 얼마나 행운인지 모르겠네. 뭐, 내가 받아낼 걸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까 끔찍하네. 오늘 밤엔 해져갈 대로 저녁 먹으러 가야겠어. 그런 다소 아까와 낭비하면 안 돼. 그리디, 뻑딱하게 차린다고 소리쳤던 놈이 나를 보고 구질구질하다고 누가 더 구질구질한데 넘어가 치이다가 치우나. 너 정말 그런 말 했어? 엄마 생일상 차리는 돈 아까워서 누나에게 그런 말 했느냐고? 호모,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워왔는데. 아, 몰라. 남동생은 인상을 팍 쓰고 늘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더 길게만 하면 자기한테 득될 일이 없다는 걸 안다. 어쨌든 그 말은 아들 아닌 것 같이 돈 바위는 똑 닮았나? 몰라. 암턴 됐고 앞으로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키워 도와주려고 주변에 매달리지 마. 엄마가 거기 적힌 계좌 보이잖아. 그건 엄마가 땡겨왔던 돈이거든. 그리로 보내줘. 그동안 우리 민우랑 싸웠던 점을 생각하면 그 돈을 안 받고 싶었지만 엄마랑 지훈이 그리고 올바르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돈 반드시 받아야 해. 그리고 오늘부터 당신들과 연락 끊고 살 테니까 앞으로는 결코 연락하지 마라. 엄마가 죽어도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엄마 자 메시지 체크하는 생각 없으니까. 아, 오늘 밥값은 엄마가 그동안 엄마가 냈다는 이자로 통째로 줄 테니까. 한바탕 쏟아붓고 늘 식당을 나왔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가족들과 완전히 단절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엄마와 남동생께는 4일 이상 아무 연락도 없지만 내 조카 민우만큼은 매일 매순간 그리워해요. 집에 있던 민우의 짐을 챙겨서 남동생에게 보내주던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은 가족들은 잊혀질지 몰라도 하지만 제 모습에는 티가 나는 법이죠. 택배로 조카의 짐을 보내고 나서 얼마 동안은 내 식사도 집에 보낸 것처럼 쓰다가 눈물이 마를 때까지 혼났습니다. 그래서 잊으려고 열심히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내 이름을 내린 그림책이 세상에 나올 거예요. 그 책에는 나와 내 조카 민우가 함께한 추억이 촉맞게 담겨져 있어요. 누군가 그 책을 보고 아내 고모와 함께한 추억을 떠올리면 좋겠지만 아마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추억을 제 가슴 깊은 곳에 간직해 두어야겠어요. 언젠가는 우연이라도 만나게 될 그날을 기약하면서 마음이 좀 나아졌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응원과 현명한 조언을 기대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가 웃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